네, 오늘 첫 번째 사연. 결혼 약속했던 남친이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남친 34이고 저는 30입니다. 사내 연애로 2017년에 만나 3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이고 서른 가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사실 2년 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 받아놓고 하는 형식적인 프로포즈가 아니어서 또 이 사람에 대한 주위 평판과 여태까지의 모습들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식은 5월 말이었지만 코로나로 내년 봄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로 어제 처음으로 제가 구체적인 자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신혼을 즐긴 후에 32이나 33살쯤에 아이를 낳고 싶고 하나나 둘만 낳아서 잘 기르고 싶다. 오빠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아이 안 낳고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딩크라는 의견 내비춘 적 없었고 오히려 나는 딸이 좋다. 쌍둥이면 더 좋겠다라던가 유튜브에 있는 예쁜 아가들 영상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땡땡이 닮은 아이 꼭 낳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녀의 교육 방식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고 육아라는 것에 대해 흥미도 높아서 나는 아이 낳고 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아이 못 낳는다. 몸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 캐내다 보니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만나기 전에 20살 때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쿵하오는 기분이었고 배신감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자기가 더 잘할 테니 우리끼리 잘 살자고 아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고 저는 여태까지 속았다는 생각과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내 아이는 평생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이 커서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진 지 4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서로 연락 안 하고 있고 저는 하염없이 울다가 정신 사리고 글을 써봅니다.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결혼 정년기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이 사람을 아직 너무 좋아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에서 헤어지면 회사에서도 마주칠 텐데 제 멘탈에 절대 못 버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직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기 결혼급 아닌가요? 원래 식 날짜로 치면은 5월에 결혼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무전작증을 밝히고 미리 혼인신고도 했었으면 어쩌려고 이제 와서 밝힌다고 합니까? 사랑이고 나발이고 배신감이 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부모님이 내 마누라 갈구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저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직전에 살림부터 차렸고요. 제목처럼 저희 부모님이 집사람 스트레스 받게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넌씨눈입니다. 할 말 못한 말 가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쓰잘데기도 없는 소리 자꾸 하는데 살림 차린 지 1년 조금 넘게 됐지만 처음엔 저도 의도치 않게 부모님 실드를 조금 쳤습니다. 원래 그렇게 말한다. 눈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요. 실드 치려고 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저한테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런 말들이 속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본 결과 집사람 말이 맞다는 생각이 70% 정도, 그냥 부모님이 뇌가 없다는 생각이 30% 정도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부모님을 싫어합니다.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훈육으로 맞은 게 아니고 폭행으로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자꾸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직접 요구를 합니다. 민망할 정도로 대놓고 요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람들이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증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집사람은 조금 각별합니다. 삶의 대부분을 집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는 인간으로서 결여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 이런 저를 사람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집사람입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아무런 정도 없고 여차하면 시골일 때 제 혼조석 비워놓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집사람이 말립니다. 시부모가 그러는 게 싫긴 한데 아직까지 견딜만 하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혼자 끙끙 앓기만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 하는 시집질 중에 제가 아는 게 전화, 용돈, 방문 요구입니다. 저길로 전화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너가 전화 안 하니까 내가 걸었다 그러는데 집사람 통화목록 보니까 집사람이 건 것만 하루, 3일, 5일, 2일, 2일, 7일, 2일 뭐 이런 식이 텀입니다. 용돈은 달마다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일 명절만 해도 1년에 4번인데 저는 주기 싫어 죽겠습니다. 진짜 주면서 빡이 칩니다. 제가 뭘 받은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달라고 하니 진짜 역겹습니다.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애틋한 사이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회도 다니면서 자꾸 오라고 대놓고 말하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유별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요구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별난 사람 취급까지 해버리니까 집사람이 돌아버릴 만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살 안 찐다고 집사람 갈구고 아프면 집사람 갈구고 자침 잘 차려주냐고 자꾸 묻고 그럽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전화도 저는 3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제가 거는 일은 절대 없고 걸려옵니다. 저를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잘 키웠으면 이해하는데 개 잡듯이 잡으면서 키워놓고 무슨 보상 심리가 그렇게 많은지 이 모든 걸 집사람이 관계 파탄 안 내고 혼자 붙들어 배려고 감내하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가 깽판 쳐버리고 잘라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건 집사람이 원치를 않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영리하게 대처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집사람 폰에서 님 부모님 차단하시고 연락 안 해도 된다, 방문 안 해도 된다, 용돈 안 줘도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엎으면 됩니다. 아내분한테 착한 며느리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믿었던 친구들 때문에 파혼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4년째 연애 중이었던 저랑 남자친구는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원래는 5월에 결혼식 올리기로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중간에 또 나라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아 식 진행할까 했는데 안 좋아져서 다시 취소하고 하객이 한둘이 아니니 공지 연락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랑 같이 의지하면서 언젠간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친구들한테 들었다면서 제가 과거에 한 말을 이유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말은 저는 대학 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셋이 있습니다. 항상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어울려 다니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만나고 1년에 2번씩 꼭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다니고 합니다. 저는 결혼 정해지기 전부터 남자친구 사귀고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차주는 아니지만 같이 몇 번 밥 먹은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남자친구 생긴 사람 있으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여행을 다니는데 원래는 올해 여름에 해외를 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갈지 취소할지 고민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8월에 6월에 파주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어차피 남자친구가 파주에 별장이 있어서 겸사겸사 하루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이 약하진 않은데 친구들이 술을 잘 마셔서 항상 제가 먼저 취하고 잠들고 합니다. 그날도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제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봤고 남자친구는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술 마셨는데 보통 제가 먼저 취하니까 친구들 중에 그날 차 가져온 친구 중에 가는 길 같으면 대리 불러서 데려다주고 하는데 다들 피곤하다고 어차피 남자친구 집 가까우니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낫겠다 싶어서 데리러 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잠깐 편의점 들렸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와서 저를 기다리는데 친구들이 제가 있는 단톡방을 보여주면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한 말을 다 보여주면서 저랑 결혼하는 거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대요. 정말 옛날에 작년이랑 올해 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미뤄질 때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지, 코로나 때문에 식 미뤄지는 게 혹시 조상신이 결혼하지 말라고 언지해 주신 건 아닐지,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인데 남자친구 믿고 결혼해도 되려나 하고 말한 걸 속속들이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이 결혼하는 걸 스스로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한다고 했대요. 설날에 전부 치고 일하는 거 힘들다는 얘기를 단톡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종년 취급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결혼하고 안 당하면 그러면 초장에 시어머니 기강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장난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치 예비 시어머니를 미리부터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종년 취급 얘기한 건 정말로 농담으로 말한 거라 기억도 안 나서 얘기 듣고 찾아봐서 기억난 겁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제 단톡방 보여주면서 나중에 저한테 말할 때 증거로 쓰라고 단톡방에서 제가 말한 부분 있는 거 사진까지 찍어서 가라고 했다는데 남자친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진까지 찍어가라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친구면은 감싸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단톡방 사진을 찍어가서 파혼 증거로 쓰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날 남자친구가 저 데려다주고 제가 많이 취해서 정신없으니까 따로 만나자고 해서 파혼 통보하는 거고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듯 말하면서 위약금 발생하는 건 제 몫이라는데 저보고 왜 결혼하면 손해보는 거라며 하면서 손해보는 짓을 하려고 하냐고 손해보는 짓 감행한다고 저한테 사이코패스라면서 제 학력이나 직업 집안이 다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 결혼이 제가 손해냐면서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하는 등 막말하면서 제가 본인을 속여온 거라고 하네요. 남자친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제 학력이랑 집안 따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참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손해라고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한 건데 저만 유별난 게 아닌데 저만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파혼하면서 위약금까지 부담할 정도로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술 취해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편의점 간 게 친구들 중에 술 마시면 항상 메로나랑 비비빅만 찾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정신 아닌 와중에도 편의점 처음 간 곳에 비비빅이 였길래 친구들 생각해서 여러 군데 편의점 갔다 온 건데 그 사이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친구들에 대해 안 좋게 뒷말을 했다거나 저 혼자 속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한 적이 절대 없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안 그래도 식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랑 믿고 의지해 왔는데 눈물만 나네요. 이제 사람은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라는 게 제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제 잘못이 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글쓰님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